국정조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시느라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오늘은 미국의 워터게이트와 우리나라 국정원 게이트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5개월 전인 1972년 6월 17일 야당 사무실에 민간인 5명이 침입,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다 경찰에 체포된 것이 워터게이트의 시발점입니다. 닉슨 대통령과 정부, 공화당 선거운동본부는 모두 강력하게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고 선거는 닉슨 대통령의 압승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FBI는 닉슨 선거운동본부의 자금이 흘러들어가 범행을 준비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워싱턴 포스트지는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닉슨 선거운동본부와 백악관 및 CIA가 관련되어 있다는 폭로를 합니다. 결국 미국 상원은 국정조사 개최안에 대해 찬성 77 반대 0 만장일치로 통과시킵니다. 여당 공화당 의원들도 모두 찬성한 것이죠. 한편 법정에서는 판사가 피고인들에게 사건의 배후를 밝히면 감형을 해주지만 밝히지 않을 경우에는 징역 40년을 선고할 것이라고 경고한 뒤에 피고인들이 백악관 고위 간부의 연루 사실을 자백하게 됩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이었던 5월 17일부터 8월 7일까지 3개월간 진행된 워터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는 ABC와 NBC, CBS 3대 방송사가 돌아가면서 모든 과정을 TV로 생중계해 미국 국민의 85%가 시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과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와중이었던 5월 19일 법무장관은 하버드대학교 교수인 아치발드 콕스를 특별검사로 임명합니다. 국정조사 청문회를 통해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 자동 녹음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이 진술로 나오자 국회와 특별검사가 함께 백악관에 녹음 테이프 제출을 요구하게 됩니다. 닉슨 대통령은 이를 거부하고 국회는 녹음 테이프 제출을 청구하는 법정 소송을 제기하고 콕스 특별검사는 집요하게 닉슨 대통령 및 백악관 핵심 참모들에 대한 수사망을 좁혀가게 되죠. 결국 1973년 10월 20일 닉슨 대통령은 콕스 특별검사를 해임하라고 법무장관에게 지시하지만 장관이 이를 거부하자 법무장관과 차관을 해임해버리고 신임 장관이 콕스 특검을 해임하고 새 특검을 임명하는 이른바 토요일의 학살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대통령 핵심 참모들을 포함해 모두 43명이 구속, 유죄 판결을 받고 실형을 언도받은 뒤에 교도소에 수감되어 실형을 복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여야 위원들은 FBI의 수사를 무마하려고 한 사법 방해, 그리고 대통령의 직위를 이용해 불법적인 지시를 한 직권 남용,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요청한 집무실 녹음 테이프 제출을 거부한 국회 모독 3가지 사유로 닉슨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건의안을 의결합니다. 결국 닉슨 대통령은 사임하게 되죠. 국정원 게이트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워터게이트와 유사합니다. 하지만 큰 차이점도 있습니다. 먼저 미국은 범법 행위자인 민간인 5명이 바로 체포, 구속된 반면에 한국은 체포나 구속되지 않은 채 증거 인멸 및 말 맞추기를 할 수 있었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및 진상규명 후 정의 구현 과정에서 집권 여당의 태도에서 한미 간 큰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수사기관의 정치 권력 및 압력에 대응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현격한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사건 모두 내부자의 제보가 진상규명의 발단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집권 여당이 내부 제보자를 매관 매직으로 공격하며 이를 사건의 본질이라고 호도하는 데 반해 미국에서는 라이벌에게 국장 자리를 뺏긴 FBI 마크 펠트 부국장이 제보자라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사건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로 다뤘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정원 게이트의 끝은 어떤 모습일까요? 적어도 1970년대 미국보다 2013년 대한민국의 진실규명과 정의구현 수준이 결코 뒤처지지 않길 바랍니다.